한국과 미국은 둘 다 민주주의 국가죠. 거기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미국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더욱 비슷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 시스템, 대통령이 큰 권한을 갖는 대통령 중심제까지 미국을 벤치마킹했죠. 그런데 입법부를 보면 큰 차이점을 하나 볼 수 있죠. 한국의 입법기관, 즉 의회는 단원제입니다. 국회 단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양원제라고 하죠.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처음 미국 의회의 형태는 단원제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이자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 양원제로 바뀌게 되었죠. 단원제가 어땠길래요? 단원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국 초 아메리카 대륙이 처했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풀네임이 뭐죠?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름부터 주들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주들은 단순 행정단위가 아니라 각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주체성이 훨씬 더 강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 비례로 대표를 뽑을 것을 주장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각 주당 동일한 숫자의 대표를 뽑을 것을 주장했던 것이었죠. 각각의 주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의회 제도가 만들어지길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쪽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기 위해 상원의원은 인구수가 적은 주를 위해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마다 2명, 하원의원은 인구수가 많은 주를 위해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도록 합의했습니다. 원래 양원제라 함은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 상원은 귀족 등의 상류층, 하원은 서민 등의 중하류층 이렇게 신분에 따라 나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양원제는 각 주의 주권을 최대한 인정해주기 위해 신분이 아닌 역할에 따라 분리된 제도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였고 모든 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였죠. 1787년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의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13개 주로 시작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쪽으로 쭉쭉 땅덩어리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넓어지는 영토와 함께 미국의 주들도 쭉쭉 늘어났죠. 1959년 하와이가 마지막인 50번째 주로 인정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50개 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상원은 각 주당 2명씩이라고 했죠? 그래서 50개 주에서 2명씩. 미국 상원의원 수는 총 100명입니다.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도 임기가 4년인데 상원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의원이 미국 정치계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참고로 상원의원은 2년마다 한 번 3분의 1씩 물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고대 로마의 원로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름의 유래에 걸맞게 미국 상원의원의 힘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는 그에 상응하는 견제 권력을 가져야 한다 는 건국 헌법 정신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강력합니다. 전쟁과 파병에 관련된 권한, 장관, 대사, 대법관 등 관료 임명에 대한 동의 권한, 조약 비준 승인 권한 등 범국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결정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죠. 하원의원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상원의원 중에는 대권주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원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대표자 이미지가 강합니다. 정원은 435명. 이건 고정값이에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게 의원수를 배당하죠. 때문에 한 명의 하원의원이 있는 주가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의원은 무려 53명입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확실히 상원의원에 비해 약하죠?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발하고 있고 선거 2번 중에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겹칩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요. 하원의원은 상원의원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미국 내의 모든 입법 활동을 상원의원과 동등하게 책임진다는 건데요.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 하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선 대등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헌법에 세입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무조건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도 하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앞에서 상원의원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원의원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원의원들에게 쟤 끌어내리자 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하원 의장이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서 진짜 탄핵시키냐 마냐 상원의원들이 투표까지 한 일이 있었죠. 물론 부결됐으면 정리를 해볼까요? 상원과 하원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캘리포니아주의 하원의원 숫자가 53명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은 인구수 최하위권주 4개입니다. 하원의원이 각각 1명씩 밖에 없죠.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의 하원의원들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법안을 낸다고 가정해볼게요. 4명 대 53명입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때 상원의원들이 나서주는 거죠. 각 주당 2명씩. 4대 53의 싸움이 8대 2의 싸움이 되어버리죠. 반대로 상원에서 8대 2의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하원에서 4대 53으로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